새로 찾는 21세기 심리학. 이 심리학에 대한 강독, 단순한 심리학에 대한 강독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찾고 내가 21세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에서 어떻게 내가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마치 자기 마음을 잃어버려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이 땅에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 혹시 조금이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새로 찾는 21세기 심리학 강독, 이 강좌에 여러분들이 참여함으로써 저와 함께 심리학의 역사, 심리 또는 마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공부를 해나갈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독립된 존재로서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생충 교수님 유명하신 분 있죠? 네, 서민 교수님. 그분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참, 요즘에 기생충은 참, 이 칸 영화제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오스카상을 엄청 받고 나더니 단순히 탈북한 병사의 뱃속에서 기생충이 득실했다 그런 것 정도 수준으로 아는 이 기생충이 오스카에서 상도 받고 나더니 이제는 기생충 전문가 분이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사실 진작에 나와서 그분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의도에 계시는 많은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기생충과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분이 기생충의 행동 특성을 잘 아니까 그거를 어떤 정치인한테 적용을 해도 별로 뭐 특별하게 다르지 않는, 그래서 저는 정치인의 행동을 분석하는 것이 기생충 학자가 어쩌면 심리학자가 정치인의 마음과 행동을 분석하는 것보다 더 정확할 수 있고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정치인을만 분석한 게 아니라 정치인의 아들 추 장관, 추어탕 장관의 아들이 아니라 추미애 장관의 아들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분이 대한민국 군을 기생충 집단으로 생각을 하는지 군의 개혁을 이룬 인물이라고까지 놀라운 진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분한테, 서민 교수한테는 뭐 정치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군도 결국은 나라를 좀먹는 기생충 집단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추미애 장관의 아들을 군 개혁을 이룬 인물이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걸 놀래가지고 어떤 분이 사연을 보내왔었어요. 추미애 장관 아들 군 생활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자 9월 16일 박승준 민주당 원내 대변인이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 이건 안중근 의사의 말씀인데요.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고 옹호하는 발언을 했대요. 이 말은 군대 갔다 온 인간한테 다 하는 소리겠죠, 그죠? 네가 군대를 갔다 왔은 건 이 기본적으로 나라를 위한 거야. 근데 안중근 의사 이런 말씀을 한 거는 뭐 나라도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나라한테 헌신한다고 했으니까 그 마음이 든데, 지금은 대한민국이라는 번듯한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나라를 위해 가지고 몸을 바친다라는 거는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고, 우리 나라 지키는 거 이 병사들은 다 이 징집제로 돼가지고 끌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라를 위해서 이 내가 헌신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못나서 또는 우리 집안이 형편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망가면 장군의 아들, 또 더 잘 도망가면 신의 아들, 이런 소리를 듣는데 그거를 위국 헌신 군인 본문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웃기고, 추 장관 아들은 사실 대한민국 육군으로서 근무한 게 아니라 미군 카츄차로 근무를 했는데 추 장관 아들이 혹시
미국 국적을 가졌나요? 무슨 미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는 소리를 이 추장관 아들한테 적용을 해요. 근데 이것도 참 여러 가지로 웃긴데, 안중근 의사를 빗대가지고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했다니까 이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인가 보죠. 그죠? 근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어찌 감히 그런 비교를 하냐 썽을 내는데, 또 이 기생충의 행태에 대해서 전문가인 이 서민 교수가 한 말씀 하셨어요. 추 장관 아들 서씨, 이제부터 아드님이 안중근과 비교할 때 전혀 모자람이 없으며 오히려 더 뛰어난 인물이라 생각한다고 했다네요. 칭찬이냐고요? 그럴 리가요. 서민 교수의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뭐 글을 안 읽어봐도 알겠네요. 왜냐하면 이 여의도보다 더 기생충이 우글우글 거리는 거, 진정한 기생충의 본영, 본부가 대한민국 국방부다라고 아마 서민 교수는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안중근 의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인물인가? 기껏해야 삼흥학교를 세우는 등 인재 양성에 힘썼고,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으며 류승 형무소에서 어연하게 순국함으로써 일본군 간수마저 감동시킨 인물에 불과하다. 그렇죠, 그렇죠. 서민 교수처럼 기생충의 행동을 논할 이 역사적인 사건,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인을 기생충에 비유하고 대한민국 군인들을 기생충, 아니죠, 장군들을 기생충에 비유한 그 정도 대단한 주장을 하신 건 아닙니까? 난 추 장관의 아들 서씨가 안중근과 비교할 때 전혀 모자람이 없으며 오히려 더 뛰어난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추 장관의 아드님께서는 우리나라 군인들이 전화 한 통으로 휴가 연장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60년간 하지 못했던 군 개혁을 이루셨다. 또한 장영실 등을 등용한 세종대왕의 해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현 정권 인사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위인화시키는 게 옳은 길인 듯 싶어 몇 가지 예를 들어본다. 이분이 기생충으로 가지고 다 데뷔를 하더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냥 위인화시키는 대로 바뀌셨네요. 본인이 기생충 대장으로 지내시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기생충처럼 보이면 다 위인화시켜야 된다는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놀랍네요. 윤미향 의원 님이라고 붙인 건 뭐냐면, 의원이라고 해놓으면 명예훼손 될지도 모르니까 의원님이라고 한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 읽어줘야 돼요. 그리고 유관순 열사래요. 유관순이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 감옥에 간 것처럼 윤미향도 일본군에게 피해를 입은 위안부 할머니를 앞세워 돈을 벌다가 친일 세력의 준동 때문에 감옥에 갈 위기에 놓였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은 친일 세력의 준동에 의해서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앞세워 돈을 벌다가 더 이상 그 돈 버는 걸 못하게 하고 또 더 이상 돈이 안 들어오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리고 그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 되는 이 그 검찰이 본인들의 개혁 정신을 보이기 위해서 친일 세력의 이 준동과 맞춰가지고 윤미향 씨를 지금 기소까지 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정청래 의원님과 김남국 의원님, 이분을 계백 장군이라고 비유를 한 거는 저는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연결이 안 돼요. 정청래 의원이나 김남국 씨가 사투리를 쓰는 거로 봐서 거의 그거는 평양성 전투 그걸 연상하게 되는 그 영화를 연상하는 거는 내가 비슷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계백 장군, 계백은 신라의 수만 대군에 맞서고자 5천 결사들을 이끌고 나섰고 장렬히 전사했는데, 정청래와 김남국은 자신의 지역구를 지키고 자신이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수천만 적폐들에 맞서 추미애 장관을 신박한 논리로 옹호하다 장렬한 우승거리가 됐는데, 그거를 어째 죽으면 자기 목숨을 날린 계백 장군의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라고 제가 항의를 하면, 이거는 제가 기생충보다 못한 지금 논리를 제기한다는 거 아시겠죠? 거기에는 기생충은 논리가 없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무조건 아무 소리나 할 수 있고 아무 영양분이나 숙주가 죽지 않을 정도로 영양분을 뺐으면 되니까 뭐 그게 죽든지 본인이 장렬히 웃음거리가 되든지 그게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생충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 잘 들어야 돼요.
박사님, 이렇게 비꼬는 글을 많은 언론사들이 보도하고 또 새로운 정치 영웅을 만난 더 신나는 댓글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의사 파업 때 정부를 기생충에 비유한 것을 시작으로 점점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서민 교수. 이분의 심리는 무엇인가요? 제가 이야기했죠. 이분의 첫째 심리는 국방부, 대한민국 군인들은 기생충이고, 그리고 군인들을 기생충이라고 생각하니까 더욱더 기생충의 숙주가 되는 미국을 그냥 우리나라라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미군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나라 사람은 다 위국 헌신한다고 믿는, 그리고 그건 기생충에 아류거나 기생충에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심리 분석을 하시는 이런 심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생충하고 비슷한 행동이 보이면 다 기생충이야. 그리고 기생충하고 길게 늘어지면 다 기생충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정말 기생충 전문가 맞아요. 이분 눈에 보이는 건 다 기생충의 행동을 보이고 기생충하고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분이 이 사회에서 기생충인 줄 모르는 채로 지내는 사람들이 기생충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기생충 낙인 전문가인 듯 합니다. 와, 이분 진짜 정확하게 잘 지적해줬네요. 네, 대한민국에서 전문가라는 거는 대부분의 경우에 자기가 무슨 역할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뭔 전문가야. 그래서 낙인 도장 띄시지. 내가 정신과 전문의야. 그러면 넌 미친놈이야. 너는 무슨 조현병이야. 너는 공황장애야. 넌 우울병이야. 이런 식으로 병명 낙인 찍는 거, 이런 것이 전문가거든요. 실제로 저는 코비드-19 바이러스 팬데믹 이 상황에서 면역 전문가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된 감염 사항이나 그 감염된 사람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문제를 제대로 설명해 주시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면역 전문가라는 게 대체 뭔가? 전염병 전문가라는 게 뭔가 그러면 이거는 병이든 아니든 간에 무조건 병이라고 갖다 붙이고 그것이 확산되고 무시무시해지고 최악의 상황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본인의 값어치를 올리는 거,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전문가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역할이고 모습이고, 그 전문가들은 그냥 낙인 찍는 거, 이름 갖다 붙이는 거, 그것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영화에서는 그런 게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전문가가 어디 있어? 사기꾼이 진정한 전문가야? 라고 하는 영화 대사가 나오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서민 교수님은 기생충 낙인 전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하게 인정을 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 낙인 도장을 계속 사람들한테 찍다 보면 결국에 자기 손등에 자기도 모르게 찍게 되면 본인도 기생충이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할 것 같아가지고, 결국 사람들은 지가 널 연구하는 대로 결국은 살 수밖에 없겠구나. 기생충을 연구하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가 기생충이 됐는데 본인은 여전히 숙주라고 생각하는 이런 심리 상태로 혹시 변화하게 될까봐 제가 조금 걱정이 되네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일한다고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없는 것은 아니죠. 이럴 때일수록 보지 않고도 상대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능력이 더 필요하겠죠? 검사 한 번으로 그 사람의 성격을 훤히 알려주는 WPI 성격검사. WPI 상담 코칭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셔서 WPI를 활용하여 얼굴을 안 보고도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방법뿐 아니라 WPI를 직장에서의 업무 능력이나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배워보세요. WPI를 활용한 통찰력 있는 상담가가 되고 싶으신 분들도 WPI 상담 코칭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셔서 WPI 상담 코칭 전문가로서의 첫 발을 떼어보시기 바랍니다. 10월 17일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시면 하루 8시간 동안 황상민 박사에게 WPI에 대해서도 배우고 자신의 관계 및 인생 고민에 대해 1:1 성격 맞춤별 코칭도 받을 수 있답니다. 자신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그리고 삶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 상담가로서 제2의 인생을 꿈꾸시는 분들, 10월 17일 WPI 상담 코칭 초급과정 워크숍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신청하세요. 나만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세상은 내 유능함을 몰라보네요.
일 잘하는 당신, 인생도 효율적으로 살고 싶다면 성격별 인생 활용법을 알려주는 WPI 검사를 해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황상민 박사님과 1대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